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문성묵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논평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문 박사님 논문은 그 목적이 매우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개 과정과 그 논의 체계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대단히 좋은 논문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의 주장이나 어떤 남북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저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장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쁘게 동의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을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특히 지금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뭔가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 차로 나머지 3년을 갈 위험성이 높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정부가 좋은 정책을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컨대 결론과 정책 재현 부분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에서 군사 분야 대화가 지속되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천 방향에서 사실상 우리의 구상이 실천되려면 북한의 호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실천 방향은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를 축적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또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시인이나 사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향에서 첫 번째로 남북 대화의 다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다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말씀과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상관성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연계할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연계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셈인데, 우리 문 박사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할 것인가 하는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관계되는 그러한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아주 기술적으로 6분의 1에 불과한데, 더구나 남북관계가 그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제사회가 관계되는 문제, 북핵 문제, 남북관계를 연계해버리면 남북관계 진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연계 수준을 좀 많이 느슨하게 분리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좋은 논문을 써주신 문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다룬 주제하고도 관련되고 오늘 또 회의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곧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르겠어요.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우리 문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쌍방이 들고 나올 의제가 어떤 의제들일까,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뭘까 하는 문제인데, 우선 북한 측 제기사항하고 남측 제기사항을 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약간 그 북측 제기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저는 약간 좀 달리, 우리 문 박사님과 약간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 박사님은 한미연합 연습연구중단, 오이사조치 즉각 해제,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민간단체 전단 살포 중단, 6.15 14 전면 이행 약속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으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민간단체 전단 살포가 그걸 중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NLL 서해를 안정화시키자는 문제, 세 번째 한미 연합 연습 연구 중단, 그 다음에 네 번째 5.24 금강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15 14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 황병서 등 실세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여한 그러한 군사회담을 열었지 않습니까? 남북 군사회담을 열었는데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알리기 그리고 NLL에서 어떤 포격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북한 연구자로서 제 생각은 이번에 북한이 군사 정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정치 군사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라는 것은 비난 알리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북한의 이제 반발하는 문제인데 사실 비난 내용을 보시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북한에서 이제 수령이죠. 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부인, 그리고 그 가계, 3대 가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리더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남한 정부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그대로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측에서는 그리고 또 객관적인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정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선 방금 그 문제에서 상대방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되기도 어렵고 대화한다 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겠죠. 이게 첫 번째 정치 문제고, 군사 문제는 바로 이 NLL에서 계속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충돌 문제, 이 문제를 북한으로서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남북 관계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 박사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측의 양측의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측 촉진 요인으로서 통일 여건 조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세 번째로 꼽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촉진 요인이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을 보면은 신뢰 폴리티크, 신뢰 프로세스 이것을 이제 내세우는데 그것은 이름 그대로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과 신뢰를 쌓아서 뭔가 이제 민족화에 평화 정착,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기반을 쌓겠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 대방론과 통일 준비로는 그 성격상 북한이 협력을 할 수 없는,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흡수통일의 어떤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북한의 협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대북정책 기조가 신뢰 프로세스에서 지금은 올부터는 통일 준비로 바꿔져 있는데 이것은 국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하고 통일 준비라는 국내 정치, 이 두 가지가 지금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볼 때, 학자들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장 큰 혼란이 뭐냐면은 이 양자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브리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도 느낄 수밖에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결국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아젠다 세팅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뤄냄으로써 통일 준비가 신뢰 프로세스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게 통일 준비는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그 촉진 요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에 상당히 이것을 신뢰 프로세스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히려 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문제, 평소에 제가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의 문제에 정치가 다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5,000년의 지혜를 통해서 정답이 있는, 정치가 할 수 있는 분야들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는 분열보다는 통합이 정답이고 대외 정책에서는 전쟁보다는 평화고 이 정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남북관계에서 정답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서로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긴장 고조가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만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대표적으로 강성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이 과거에 남북 간의 긴장 고조와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꼈던 그런 분들입니다. 72년에 남북 7.4 공동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단순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60년대 말부터 중반부터 재정파탄에 빠져서 결국은 미군을 철수를 아시아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화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넘겨주면서 결국은 미군 철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는 전쟁 형태로 아시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괌 독트린, 닉슨 독트린 아닙니까? 69년. 그런데 이렇게 군사를 빼버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외교적인 틀을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에 말하자면 그런 동남아시아 확장 노력을 이게 묶어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상하이 커뮤니케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미군이 빼면서 군대를 빼면서 우리에서 22,000명 미군 철수를 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려고는 감축을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등 월남에 우리가 파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여러 가지 대형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22,000명을 빼면서 당시에 이 의회 청문회 기록을 보면은 이 미군 철수를 그러니까 괌 독트린,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미군 철수를 빼면서 재정을 많이 세이브를 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우리 한국에서 22,000명을 뺀 것을 예를 들어서 미국 관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미국도 그러한 틀을 만들어내라.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그런 틀을, 외교적인 틀을 우리가 상하이 커뮤니케 만들듯이 또 만들어내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4 공동성명이 나온 건데 그때 박 대통령이 그 공동성명 사흘 후에 미국 동아태 차관부가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김일성을 믿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도발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 테러를 당했어요. 전쟁 위협이 아주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전쟁을 피해야겠다는 국가 원수로서
그것을 제일 먼저 강력하게 생각을 해요. 그 방향으로 사태를 이렇게 진정시켜 나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관계가 전쟁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가 안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역사에서 배우는 그러한 하나의 지혜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하셔서 결국은 상대방이 있는 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외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목표는 대북 정책 목표, 대일 정책 목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주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백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고민이 돼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